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48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 당원에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9가지의 감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나누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같은 감사의 고백. 목사님 참 이 고백이 귀한데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죠. 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영어권에서 태어났다면은 그 정도의 업적이면은 노벨 평화상도 탈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훌륭한 분이고 사실 그 나병 환자 그런 데서 일생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심지어는 고름을 입으로도 빠를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에 참 그분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데요. 그 아마 따님도 지금 그저 생존해 계시고 두 아들을 저렇게 절지에 보내고 그 아들 살해한 사람을 당신 아들로 삼을 수 있을 정도면은 대단한 위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여수 순천 그쪽에 가면 애양원에 그 양반 업적의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흑인을 위해서 희사하고 생을 보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죠. 예, 시간 되실 때 사랑의 원자탄 또 목사님 그 일생이 담긴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또 도전을 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수원지 회장이신 양우석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을 약 한 30년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극동방송 수원지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예,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그 염려됐지만은 이건 저에게 오는 정말로 귀한 기회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들 수원지회가 조금 옛날에 목사님 계실 때보다 훨씬 조금 침체했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좀 제가 열심히 해서 극동방송을 좀 부흥할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중앙교회, 원천교회 중심만 되지 말고 수원에 있는 중진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도 방송사에 소망의 기도도 연결을 해주시고 또 칼럼도 하시게 하고 그래서 수원 운영위원장께서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은 많이 그 교회에서도 호응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커요. 새로 이제 위원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제 이걸 맡았을 때에 권사님은 뭐라 그래요? 해라 그래요? 마라 그래요? 저희 아내 그 이영실 권사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내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겠네요. 수원지회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수원지회는 좀 그 지회 중에서 참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상당히 그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후원해줬던 그런 지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협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또 모임도 많이 갖고 네, 있죠. 네, 네. 예. 그런데 운영위원장도 하시지만은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저는 지금 현재 코리아 베르톨드 주식회사의 기술연구소의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30년 동안 한국의 이제 물산업의 엔지니어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 물산업이라고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은 뭐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석유화학 산업 그 중에 물산업은 각 공장에 쓰는 물을 그 공장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기술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상수도라든지 이 물을 안전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강이나 네. 또 심지어 바다에도 녹조 현상이 생기는 네. 이유가 이따금씩 우리 뉴스에 보면 뭐 네. 빨간 황토, 흙도 네, 뿌리고 네, 그러는데 네. 녹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녹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보다가 저희가 많은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산 산업이 발전이 되고 또 사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배설되는 그 물질에서 특히 인 성분과 질소 성분이 녹조의 주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녹조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네. 또 정화가 되고 네,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또 그런 게 다 쓰러져 내려가고 네,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먹는다. 네,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네. 생수를 사다 네. 먹는데 네. 정수기에다 네. 뭘 먹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여름이 되면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녹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좀 걱정도 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녹조가 발생이 되면 녹조가 소멸할 때 악취를 내놓게 되는데 그게 수돗물에 있게 되면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녹조가 점점 농도가 높아가면은 처리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원천적으로 녹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없어서 네. 난리들인데 네. 그런 데는 우물을 파면 안 됩니까? 물론 우물을 파면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우물을 다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오염원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축산 산업이 발전돼서 축산 분비물을 제대로 처리 않는 고여 있는 옆에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우물을 파게 되면은 그 지하수로 그 물이 오염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되고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우물을 파면은 그 물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을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기술이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만은. 그럼 저 바닷물도 네. 다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닷물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라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증발식을 했지만 최근에는 역삼투라고 그러니까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물을 음료수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약 한 4만 톤짜리 역삼투 설비가 있고 특히 중동에는 그런 설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장로님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약 한 1990년대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약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대학 때 이런 관련된 과가 저는 대학에서는 네. 응용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예. 대학원에서 이제 환경공학을 해서 자연히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오스모시스라는 그것도 멤브레인인데 멤브레인 기술에 초기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물과 관련이 됐고 그래서 네. 지금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소장님으로 계신 코리아 베르톨드로 네. 관련된 네네. 예, 그런 일인 거죠. 네. 예.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신앙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어떠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사실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얻어서 그 회사에 가니까 이제 그 바깥 문화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상사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편에서 보면은 또 그 문화 속에서 뭐 또 때로는 모임에서 술도 먹을 수도 네. 있고 또 그래서 늘 이 바깥 세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도 하면서 밖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상당히 양심적으로 네. 가책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이제 제가 그때는 집이 용인에 있었는데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극동 방송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네. 하루에 2시간 반씩 듣게 되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제 신앙의 밸런스가 맞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는 좀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회사 그 처음 소개할 때 모임에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아무도 저에게 권하지도 않았고 또 저는 그 일본 기술자들과 만나면은 또 이제 대표이사께서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예 권하지도 않고 해서 참 편했습니다. 예. 어떨 때는 그 대표이사께서 저녁에 저녁 먹고 그러면은 또 이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뭐 예를 들어 술을 더 들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보고는 먼저 일찍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네, 배려를 해주셨네요. 엄청 예. 편했거든요. 그 다음 일찍 좀 출근할 수도 있었고. 네. 그럼 이제 권사님 만나게 된 게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 그 1983년도에 참 저희 아내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30살에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나이가 결혼 정령이 돼서 여기저기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희 친척 그 조카가 이런 그 아가씨가 있어도 안 만나겠느냐고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2시에 그 서울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2시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점심 먹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공장장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니까 12시 반에 출발해야 2시에 맞출 수 있는데 그 회의가 점점 길어져서 중간에 제가 얘기도 못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회의를 다 마치고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시청 앞에 호텔 앞에 오니까 1시간 반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갔겠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달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은 포기한 상태로 이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호텔 그 해전문을 들어가는데 해전문을 이렇게 들면서 저쪽에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아는 조카예요. 그래서 다시 360도를 해전에서 나와서 그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서 1년 교제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네. 네. 그런데 그때 딱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려줬구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고 네. 거기도 믿는 가정에서 왔어요? 예. 저희 아내 되는 이영식 권사는 가족이 감리교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다 장로님이셨고 그쪽 그 처가에 거의 많은 분들이 다 그 오랫동안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댁에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셨고 저희 이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저는 3대 때 정도.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서 1년 동안 데이트하는 동안에 네.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제가 1월 달에 만나서 6월 달에 한번 저희 이제 그 아내가 한번 그 어머니 집에서 초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초청을 해서 우리 장모님을 뵙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는 아들 둘. 네, 지금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는 아마 아들님 하나가 국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아들 둘인데 그 아이들이 둘이 이제 좀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중앙기독초등학교 큰 아이가 1회 졸업생이고 둘째가 6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리고
졸업 후에 또 유학을 가서 목사님 모교인 밥존스 대학을 예. 졸업하고 큰아이는 또 거기서 CC로 그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하이오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네. 근데 허락을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찬성했습니다. 저는 뭐 그 큰아이가 미국에 갈 때부터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네. 마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럼 전혀 권사님은 미국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찬성입니다. 네. 또 특별한 가정이에요. 네, 저희는 뭐 아주 찬성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애들 낳죠? 네, 태어나서 지금 30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전때 목사님께서 헌화식 때 한국에 왔을 때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오하이오에서 뭐 해요, 아드님은? 지금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병원에 간호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둘째는 그 미국의 밥존스를 그 프리메드하고 피아노를 전공해서 한국에 와서 그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그 서울대 병원에서 그 전문의 과정을 지금 예. 밟고 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그냥 피아노도 네. 잘 예, 치고. 피아노 잘 치고. 피아노를 복수 전공을 네, 복수 전공했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면은 예. 걔도 이제 국제 결혼 시킬 거예요? 저는 뭐 국제 결혼이든지 뭐 국내 결혼이든지 본인이 원한다면 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 며느리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조금은 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예, 조금은 그렇습니다.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시는지요? 며느리는 뭐 저는 그 저희 아이를 잘 이해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수원지회장이신 양우석 장로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그러면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좀 나눠주십시오. 저는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감사한데 매일매일 그 방송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자녀가 이렇게 잘 성장해 줘서 감사할 일이고 또 그 제가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코리아 베르톨드 주식회사에서 그 워터 디자이너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죠? 워터 디자인. 지금까지는 네. 28년 동안은 워터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면 지금은 이제 워터 디자이너, 즉 워터 디자이너는 물 여기 디자인. 물이 있지만은 네. 물 속에 그 울트라 파인 버블이라고 버블을 예. 만들어서 물에 넣게 되면은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걱정하는 그 녹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그 농업, 수산업 모든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근데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네. 물 부족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도 물이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족한 국가로 특히 최근에 와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가 됐을 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한강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네, 그건 다 흘러나가서 네 바다로 들어가죠. 네. 네, 그 우리가 그러한 물을 어떻게 다 쓸 수만 있다면은 네 우리는 강이 한 연암은 게 되지 않아요. 많습니다. 낙동강 네. 특히 뭐 한강 근데 같지만 물 부족하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절대 강수량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물이 부족한 거죠. 네. 작년에는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지만 2017년도는 강수량이 무지 적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해서 물 부족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강물이라든지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더 안정적이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원지회 운영위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지금은 저희 한 30명 정도 되는데 네. 과거에는 100분 이상 됐는데 좀 네. 그 과거 같이 좀 부활하도록
해야죠. 네,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수원 쪽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좀 독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방송 듣고 있는 네.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수원지에는 물론 이 극동 방송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중앙기독초등학교 6시에 모여서 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수원 지역이나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연락하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주로 아까 말씀드리는 뭐 수원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안디옥 교인들도 있고 수원 지역에 있는 또 실업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계획이 네. 있다면은 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제 저녁에도 수원지에 임원회도 모였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미진한 부분 그동안에 과거에 활동을 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나오게끔 하고 또 이 활동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또 소개를 하고 또 교회 수원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 가서 근데 목사님들 용인은 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네네. 그 교회에서 저녁을 주고 네네. 거기서 모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달려가면서 네네. 수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예, 그랬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방송,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설교와 방송을 통해 또 여러 간증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고 용기를 내고 있는 허성창 집사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 더욱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에 방송을 통해 느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하성창 집사 올림. 네. 집사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콘텐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우석 장로님, 예.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84년도에 했으니까 35년. 근데 그동안에 뭐 부부 싸움 같은 거나 말다툼 같은 거나 있을 적에는 네. 해결을 어떻게 해요? 저는 물론 말다툼이나 그런 거 있었지만은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을 타서 네. 권사님한테 다 맡겨요? 본인이 가지고 써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통장이라든지 이런 번호는 100% 저희 아내한테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필요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는 미리 아내께서 주고 부족할 때는 또 더 달라고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달라고. 네.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고 안 그래요? 전혀 그건 노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살림을 그렇게 알뜰하게 하는 아내면은 괜찮지만은 네. 이제 돈이 허프면은 네. 모자라고 그러면은 부부간의 의견 충돌 같은 건 돈 때문에 한 적이 없고. 돈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강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제가 모르는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1조 하자. 예. 또 부모님들 살아 계세요?
예, 저 어머니만 혼자 계십니다. 네, 대구에 그러면 계시는데. 거기도 용돈을 드리자. 네, 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만큼 드리고 싶고 네, 남편은 이만큼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어. 예, 그런 거는 뭐 저희 아내한테 다 맡기기 때문에 장모님도 살아계세요? 장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만 살아계시고. 네, 어머니만 계십니다. 그럼 형제는 몇 분이에요? 형제는 제가 6남 1녀 중에 제가 4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지금 누가 모시고 계세요? 어머니는 그 지금 그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대구 요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계시구나. 옆에 저희 여동생이 가까운 데 있어서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과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요. 좀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첫째는 그 제가 그 회사에서 아까 그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또 그 기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밖에서 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있었으면 좋겠고, 또 둘째는 저는 방송을 무지 좋아하고 방송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제 혼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극동방송 106.9 스티커를 차 뒤에 붙이고 다닙니다만은 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 또 다닐 때는 제 차량 번호가 5,800번인데요. 5,800명이 네. 그 이 스티커를 보고 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극동방송을 기도 듣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혹시 네. 그 스티커 달고 다니는 사람 길에서 보면 반갑죠? 아, 반갑습니다. 아주 동지를 만난 기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 아, 세 번째는 이제 둘째 아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결혼을 꼭 그 아이에 맞는 그런 며느리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수원지회장.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수원지회장을 이제 원래 처음 맡게 됐는데 수원지회장 그 수원지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방송사에게 꼭 보탬이 되는 그런 지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세요? 극동방송. 아, 저는 출근할 때 좋은 아침, 네. 그다음에 형제질라 예, 저녁 이런- 퇴근길 예, 프로그램. 그 네.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네. 30년 동안 하루 1년에 300일 하루 2시간 계산해 보니까 18,000시간을 방송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제가 그래 우리 직원들보다 더 듣는 얘기지. 방송사에 제가 그랬으니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형제고 네. 거기다 며느리 하나고 네, 그럼 가족이 5식구죠. 네, 네. 그럼 전파 선교사 5식구가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극동방송에 빚진 것을 지금 다 갚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손녀딸이 하나 생겼어요? 아, 손자. 손자가. 예. 그래서 손자 걔도 이름으로. 들어야 되죠. 아니, 손자는 이제 이번에 제가 1월 말에 그 아들 보러 가는데 손자는 그 아들 보고 들으려고 지금 아,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네. 합니다. 오늘 수원지 회장이신 양우석 장로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가정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 간증 나눠주셨는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 이제 방송 가족 여러분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을 잘 듣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방송 주파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이 전해주셔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